자, 오늘 아마 많은 분들이 되게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거예요. 지난주 정말 금요일까지 미국 주식 정말 폭락이라고 말할 정도로 많이 빠졌단 말이죠. 일단 오늘 시장 한번 점검해보고 들어가야겠죠. 일단 주말에 좀 마음 불편하셨던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거예요. 저도 조금은 마음이 편하진 않았는데 항상 주말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월요일 날은 나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제가 증권사 레포트라든지 이것저것 좀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우리가 지금 뭔가 주식을 할 때 있잖아요. 할 때 뭘 얘기를 하냐면 일정을 좀 보거든요. 잠깐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지금 이번 주 일정을 좀 뽑아놓은 거예요. 뽑아놓은 건데 보시면은 월요일 날 오늘 현대차, 기아차, 기업은행 실적 발표 있고요. 이게 그랬다 칠게요. 근데 화요일 날 내일부터 이제 미국 빅테크들이 실적 발표 시작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말에 불편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미국장이 빠져도 불편한 거고, 그렇죠.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빨라질 것 같다. 그러니까 5월 달에 50bp 빅스텝이라고 하면 되는데 누가 이제 75bp 0.75%를 할 수 있다? 이걸 자이언트 스텝이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종목을 들고 있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긴 있는데 어찌됐든 구글이랑 마이크로소프트가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알고 있는 하이닉스, 삼성전기, LG 디스플레이 여기 빠져 있는 게 수요일 날 LG 이노텍도 빠져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종목, 그리고 목요일 날은 애플, 아마존. 저번에 이제 제 기억에 아마존 때문에 시장 안 좋았었거든요. 그렇죠. 아마존 발표할 때. 그러니까 3달 전에 뭔가 기억을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금요일 날 같은 경우 SK 이노베이션 이런 쪽이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 시장의 판단은 뭐냐면 현재 대비해서 컨센서스보다 빅테크 실적이 비용 정가를 잘 하면서 괜찮게 나올 수 있느냐라는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시 제 얼굴 보면서 말씀드리자면은 삼성증권에서 이렇게 좀 써놨습니다. 지금 지난주까지는 그래도 주식이 지수가 나빠보진 않았다. 그래도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높았다. 왜냐하면 이거는 박스권 하단에서 깨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금요일날, 목요일날 미국이 깨졌죠. 그러나 불구하고 우린 깨지지 않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신뢰도가 좀 있다고 써 있는데 저는 조금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게 지금 신뢰가 이게 있었다라고 표현하기 좀 쉽겠나 싶어요. 왜냐면은 지난주에 삼전 하이닉스 조금 버티긴 했지만은 거의 신저가 부근이에요. 그렇지. 그걸 다른 성장주 종목들 잘 버티던 놈들이 한 수요일부터 크게 부러지기 시작을 했으니까 지수는 견고했지만 종목들의 더 뷰는 안 좋아졌다라고 보는 게 제가 보기엔 맞아요. 일단은 그렇고요. 그 다음 같은 경우가 써있는 내용이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은 상수다. 좁은 박스권으로 중심으로 행보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종목장이다. 하락 요인이 해소되고 있다. 뭐 이런 부분이거든요. 크게 맥락이.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냐 했을 때 여기서 신규 편입한 것들을 좀 공통점이 뭐냐면은 기아, 삼성전기 그리고 제일기획 3개를 편입을 했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삼성전기에 편입한 논리는 뭐냐면 기아는 실적. 그 지난주에 화요일, 수요일부터 자동차가 조금씩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 같은 경우는 실적 컨센이 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 추정치보다. 그리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이 역사적 저점을 통과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인데 그건 알고 있었어도 애플에서 M2라 그래가지고 그 기판 쪽 있잖아요. 애플 아이패드 쪽 기판에 대한 부분이 삼성전기가 FC BGA 기판이 충분히 다음 밴더로 선도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 뭐 기사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 그리고 제일기획 같은 경우는 글로벌 일상회복 수혜를 기대한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게 삼성증권의 내용이고 제 얘기를 조금 섞어서 좀 말씀 좀 드려보면은 이게 주간 전략이잖아요. 근데 지난주까지 보면은 막상 수익을 내셨다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예, 거의 없는데 그 중에 뭐가 올랐다 하는데 뭐가 올랐다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시죠? 사료예요, 사료. 사료, 비료, 기타 원자재 인플레이션 때문에 튈 수 있는 갑자기 금요일 날은 그 종이도 이제 쇼티지라 그래서 이제 갑자기 뛰기 시작하고 그래서 뭐 유한 킴벌리 이런 쪽에서 가격 인상을 했다라는 부분. 이거는 지금까지 그러면 지난주에 뭔가 반등이 조금 있었다고 하지만은 작은 종목에 대한
원자재 인플레이션 때문에 한 번씩 테마성을 튀는 종목들이 있었다. 뭐 사료는 밑에서 거의 3배, 4배 나 있고요, 지금 거의. 현대사료 같은 경우는.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무엇을 고민해야 될까라고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항상 얘기를 하죠. 물을 탈까? 그렇죠. 예. 혹은 현금이 있어서 신규 매수를 할까? 요즘 다 불안한데. 그렇죠. 그럼 세 번째, 손절을 칠 거예요. 현금화를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지금 4달 동안 우리 투자자분들이 겪어오면서 누가 했겠어요? 저는 이 세 가지의 매매를 거의 못했다고 봅니다. 물을 타기도 어려웠었고, 손절 치기도 어려웠었고, 그래서 신규 매수해도 어려워서 하긴 했어요, 신규 매수는. 근데 올라올 때 안 팔았기 때문에 또 똔똔이 온 거예요, 지금. 종목들이. 이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게 지금 2월 말이랑 똑같이 넘어간 거예요. 지금. 금리 인상이랑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부분이 가긴 갔지만은 막상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단에서 봤을 때는 무엇을 해야 될지가 지금 시점 또 고민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항상 욕을 하시는 게 여기서 욕을 해요. 증권사 레포트 보면은 이제 내일부터 그런 게 나올 겁니다. 이제 현금화. 이제 분명히 나올 거예요. 물론 저희 방금 자주 나오시는 이경민 팀장은 다른 목소리를 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제 좀 그렇죠. 올라갈 거다. 맞아요. 강세 그래서, 얘기하죠. 이제 강세 얘기가 계속 바뀌고 있는데 여기서 강세나 칠게요. 빠질 때 살 수 있다. 하는데 그럼 뭘 살 거냐가 굉장히 고민인 건데. 그렇죠. 저는 여기서 조금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종목 추천은 아니지만은 일단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이 지금 계속 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어쨌든 인플레이션 계속 될 거잖아요. 그리고 뭘 사도 지금 뭐 예를 들어 PCB 좋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빼놓고 사더라도 내가 다른 손실을 커버할 수 있을 만한 만족할 만한 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지금 뭐 우리 채팅방에서 이야기하시듯이 아마 정말 그렇게, 프로들, 예, 예. 고수들의 장 시간대 아니냐.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선수장이라 얘기하죠. 선수들. 선수장. 예, 선수 입장 이럽니다. 그러면은 빠르게 들어가다 빠지게 나올 수 있는 분들을 선수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런 매매 못 합니다. 근데 빠르게 들어갈 때 여기서 빠르게 뭘 들어갈까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대표님. 삼성전자 빠르게 들어가 볼까? 오늘 얘기한 기아차를 빨리 들어가 볼까? 삼성전기 들어가 볼까? 이미 삼성전기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이미 있어요, 삼성전기. 그렇지. 예. 그러면은 신규로 목을 산다 하면은 차라리 저평가된 것 중에서 원자재 인플레이션이 드는 테마 있잖아요. 그 테마 안에서 저평가된 거를 찾아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근데 지금은 사실 그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싼 주식을 찾아. 맞아요. 아직 상승이 시작되잖아요. 근데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매크로상으로 우리가 컨트라 얘기하잖아요. 컨트 안에서 단순하게 싼 주식. 이게 아니고요. 원자재 인플레이션 예를 들어서 사료, 비료 안에 싼 거, 종이 안에 싼 거. 왜냐면은 기존에 오른 거는 못 잡아요. 변동성이 거의 미친 변동성이에요. 정말로. 그런데 그 중간에는 중반에 쌀게 있었고 제가 튀는 걸 보니까는 싼 거 찾더라고요. 그게 세력일 수 있고 시장일 수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누군지는. 그런데 아 이게 싸다 해서 뉴스 띄우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밸류에이션 테이블을 돌려보고요. 그거 찾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증권사 HTS에서 그 섹터 내에서 있는 거를 돌려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이번 주에 스터디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이 가족분들이 그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여기에서 뭐 여러 가지 트레이딩 전략하고 했을 때도 한번 한 주씩 네네. 두 주씩 따라서 해보는 거는 괜찮은데 여기서 수익을 내겠다고 같이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이 들어갔다는 좀 오히려 힘든 장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차라리 제 생각에는 대표님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여기서 내가 1억을 해요. 예를 들어서 1억을 했는데 현금 1,500 남았어요. 그럼 나의 1,500은 진짜 어려운 자금이거든요. 그렇지. 차라리 손절을 못 칠 거면 안 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8,500만 원 현금 중에 주식 중에서 분명히 내가 작년에 물렸었던 뭔가가 툭툭 튈 거예요. 그거 튈 때 그건 현금화 시키는 겁니다. 반등할 때. 반등할 때 플러스 난다라든지 혹은 마이너스 한 3%, 5% 안쪽이면은 이 정도면 내가 감내 가능하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 현금을 하시는 게 맞고요. 어찌됐든 매매는요 제가 다음에 한번 올 때 따로 한번 만들어 말씀을 드려볼게요. 매매는 또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아 이런 시즌에 어떤 섹터가
움직이는구나 정도를 스터디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우리 아까 저 출석표를 좀 불러드렸는데 애화목님이 아마 1등으로 들어오신 모양이 6시 반에. 그러시구나. 근데 제 채팅창에는 이게 안 보여가지고 네, 저 늦게 다시 한번 좀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고민일 거예요. 근데 지금 그나마 우리 본격적으로 우리 국내 증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시작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23일 날 나왔던 뉴스, 네.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네. 나왔던 뉴스 중에 옐런 장관이 네. 지금은 인플레이션의 고점을 통과하는 기간일 것이다. 그리고 경기 침체는 없을 것이다. 딱 좀 확신 있게 얘기한 거. 이게 우리가 좀 오늘 기대해 볼 구석이 아닐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지금은 기대를 해야 돼요. 그거는 지난주 금요일까지 생각을 그 미국장까지 봤을 때는 미국 연준 의원들, 뭐 세인트루이스 이쪽이라든지 이쪽이 75bp를 얘기를 했고요. 그나마 주말 사이에 옐런 우리 누님이라고 그래요. 옐런 누님이 그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은 어느 파급효가 더 셀 때 봤을 때는 현재는 아직까지 연준 인사들이 더 셉니다. 그리고 계속 그런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중이니까는 그거를 뒤로 하고 제가 보기에 화요일날 수요일날 넘어오는 이 시기에 빅테크들 실적 반등만 나와버리면은 여기서 작은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여태까지 제가 기억을 해보면은 금리 이슈 때문에 여러 장관들 발언들 때문에 빠졌다가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오면서 반등이 나오면서 그때 유화적인 스탠스들이 나거든요. 그리고 옐런 전 장관의 그런 발언 자체 같은 경우는 일단 시장을 어떻게 보면 눌러주는 효과도 좀 있습니다. 왜냐면은 워낙 그 강하게 좀 두들겨 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좀 그거에 대한 부분은 좀 지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국내 증시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예상이 되지만 그래도 일단 우리 국내 증시에 들어있는 어떤 호재 네네. 혹은 악재 이런 것도 한번 점검해 봐야겠죠. 일단 주말 사이에 뉴스를 찾아보고 제가 어제 저녁 때 항상 준비를 하거든요. 준비를 하는데 와 찾기 진짜 힘든 거예요. 그만큼 호재가 안 보이는 거지. 네, 호재 지금. 진짜 찾기 힘든데 그나마 조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엔터 쪽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지금 제목이요. K-팝이 미국 증시 간다. 한국 엔터 추종 ETF 곧 출시. 아, 이건 미국에서 발행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 Exchange Traded Concept라 그래가지고 미국 자산운용사 ETC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가 K-팝 ETF를 미국과 유럽 증시 상장하는 방향을 추진 중이다. SEC라 그래서 미국 증권위원회 승인을 받으면은 바로 상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참고로 ETC 같은 경우는 2월 말 자산운용 자산 기준으로 한 10조 정도 운영하고 있는 그래도 크지 않은 적당한 운용사라 보면 될 것 같고 그 거래 종목명 이름이 K-팝으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아, 이게 또 참 재밌죠? 한국의 위상이 참 대단하죠. 대단하네. 그래서 거기 얘기하는 것 같은 경우는 K-팝 산업이라는 타당한 투자 요인에도 불구하고 상업적인 매력을 측정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일단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긴 했지만은 ETF 출시 지금 왜 제가 ETF를 나올 때마다 몇 말씀드리자면 대표님 작년 10월 달에 메타버스 관련주들 난리 났었던 거 기억하시죠? 장난 아니었죠. 예. 그때 밑에서 두세 번 계속 났었거든요. 그때 딱 트리거를 찍은 게 ETF였습니다. 메타버스 ETF. 그치, 메타버스 ETF가 예. 나왔다. 그리고 10월 중 11월 넘어서 게임주 날아갈 때 있잖아요. 그때 미국에서 위메이드라든지 펄어비스 같은 종목들이 게임 ETF에 미국 편입이 됐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럼 지금 제가 엔터를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실적이 나쁘지 않음에도 모멘텀이 지금 바로 앞에 콘서트 하고 있으니까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성장주 단이 무너지면서 엔터주가 같이 무너졌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반등의 트리거를 여러 가지 찾을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뭐 금리가 조금 진정이 돼야 되겠죠. 성장주가 좋아야 되니까. 두 번째는 시간이 지나서 콘서트 일정이 빨리 더 뭔가 실적으로 보여야 될 거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실적이 지금 하이브 기준으로 한 50배 나온다고 하고 JP 엔터가 뭐 30배 이런 식으로 나온다 하니까는 뭔가 비싸 보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죠? 이거는 우리가 알고는 매크로적인 알고는 주식에 대한 느낌인데 최근 시장이요. 그 주식에 대한 느낌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뭐냐면 수급에 장사가 없어요.
그렇죠. 예. 지금 뭐 앞만 좋으면 뭐해 시장에서 우리끼리 이건 정말 뭐 펀더멘털이 좀 해봐야 안 사주면 뭐 네. 움직이질 않으니. 그리고 주가가 만약 수급이 들어서 움직이면은 또 내용이 붙어요.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수급이 먼저입니다. 아무리 봐도 내용도 내용이지만 수급이 먼저인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그래서 이런 ETF가 곧 출시를 하고 중간에 다른 뭔가가 내용이 나올 겁니다. 나오면은 그 일정이를 보면은 충분히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거고, 참고로 제가 다른 쪽에서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지금은 엔터가 최근에 많이 올랐었잖아요. 빠지기 그렇죠. 전에. 그러니까는 차익실현 성격을 하고 최근에 그 알고 있는, 아마 지난주에 제가 보니까 하창봉 대표님 나와가지고 좀 길게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그 소부장 쪽. 그 기관 쪽에는 소부장 쪽을 아마 담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실적 발표 시즌 앞두기도 했고요. 기본은 아마 하 대표님 얘기하실 것 같은데 P3라고 해서 평택 공장이 5월 달부터 발주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멘텀이 5월 달에 바로 있으니까는 일단 지금 모멘텀이 바로 있는 곳에 그쪽으로 쏠라고 매수가 들어가니까 팔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 지금 주식의 메커니즘이 있으니까는 아마 투자자 여러분들도 조금 렌터가 왜 빠졌지? 그리고 반등의 트리거는 이렇게 될 거고 5월 정도부터는 다시 뭔가 있었겠지. 그래서 좀 크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ETF에 편입이 됐다는 거는 그 ETF에서 돈이 들어오는 대로 이 주식들을 비중 계속 매수를 하는 거죠. 설정한 대로 계속 사는 수밖에 없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리고 ETF가 만약 가격이 오르고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게 되면 저기 운용 규모가 커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주식을 더 사게 돼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또 오르네 싶은 또 개인 투자자들 그럼요. 뭔가 기관이 됐든 그리고 이제 막상 그리고 또 핵심은 숏입니다. 숏. 숏친 사람들은 이제 위에서 올라가기엔 또 숏커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주말 사이에 뭐 뉴스 보니까 방탄소년단은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어요? 아니, 계속 뭐 어디 가는 곳마다 계속 회자가 되고 있으니까는 일단은 뭐 K-팝이라든지 지금 주식 측면에서 봤을 때 엔터는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는다라는 부분으로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번 그 ETF에 그 사실 또 이 어떤 엔터주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는지 네. 이게 출시되는 날 한번 살펴봐야겠네요. 그럼요. 그래도 저기 세 개는 무조건 들어갈 거예요. JYP, 하이브, SM. SM. 그 YG엔터가 4개까지 다 들어가요. 무조건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경아님, 부천이 낳은 아들, 주식시황의 최고봉, 청라원빈, 박현성 차장님. 부끄럽습니다. 네. 자, 또 다른 레포트, 2차 전지 관련해서 좀 나온 게 있죠? 제가 레포트는요, 그 일요일 날 쭉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위클리라는 부분을 계속 나와요. 나오는데, 오늘 제 2차 전지랑 전기전자 쪽 2개 뽑아왔는데, 다른 섹터도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다른 섹터를 보니까는, 우리가 지난주에 회자됐던 내용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똑같은 얘기 들으면 지겨우시잖아요. 말씀드릴 텐데,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가, 하나데이트에서 나온 제 2차 전지 위클리인데, 딴 건 다 필요 없고요. 테슬라가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그거는 잘 나온 건 지난주에 보셨을 거고. 그렇죠. 그래도 어닝 서프라이즈였죠. 옆에 나왔으니까 괜찮은데, 주식 입장에서 어떻게 보는지를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목이 테슬라 편에 서야 된다예요. 그 부분 좀 되게 세게 쓰셨죠. 지금 쓰셨는데, 셀메이커 입장에서는 향후 장기 가격 협상 및 마진 확보 측면에서 테슬라가 영업이익률이 19% 나왔거든요. 자동차 회사가 장난 아니네. 대박이죠. 이익률이 20%대의 테슬라와 20% 영업이익률이 5%대의 타 OEM, 그 예를 들어 포드, 크라이슬러, 현대차, 기아 다 마찬가지겠죠. 완성차한테 배터리를 공급할 때 20%짜리와 이익률 5%짜리를 공급을 해요. 내가 삼성 SDI, LG 엔솔인데, 그러면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마진의 범위를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테슬라한테는 좀 더 달라 해도 되고요. 다른 데에서는 더 달라면 마진 남는 것밖에 안 된다고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벤더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핵심은. 그러니까 사실 LNF 네. 좋았던 게 그거잖아요. LNF입니다. 예, 그래서. 테슬라 향. 그 LNF는 지금 빠진 것도 없어요. 그 LNF 높이야 에코프로 비행도 좋은데 높이가 LNF 훨씬 더 높습니다. 물론 시총은 아직 에코프로 비행 높지만은, 그러면은 뭔가 성장성을 보고 장기로 봤을 때의 논리는 이렇게 된다는 거고, 참고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1분기 서프라이즈 나왔잖아요. 그게 그 테슬라 원통형 정지 때문에 저기 그렇죠. 서프라이즈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찌됐든 오늘 현재까지 서프라이즈는 테슬라에서 내고 있다는 거고 미국 시장에서도 테슬라가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뭔가 2차 전지를 봤을 때는 테슬라 쪽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고, 그 4680이라 그래서 차세대 배터리, 그게 원통형 배터리인데, 원통형, 그래서 지난주에 장비단에서도 원통형 배터리 쪽에 납품하는 쪽이 실적이 저희 주가가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막상 내가 어떤 종목 봤을 때 이게 왜 가지라 생각하는 것보단 막상 봤을 때는 이유는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하시는 분들도 지금 삼성 SDI 향도 있고요. SK 온향도 있어요. 근데 주가 보시면 SK 온향은 진짜 안 움직여요. 장비주들 보면. 그렇죠. 그 이유가 이렇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막상 기본적으로 저가 매수다 해가지고 다른 쪽을 사는 것도 좋을 수 있어요. 길게 봤을 때는. 근데 안 움직인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고, 만약에 지수가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많이 빠져요. 빠져가지고 LNF 부러지고 다른 거 부러졌다 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컨셉 하에서는 다른 거 부러진 것보다는 만약 시장이 올라올 때 LNF 먼저 올라올 거예요. 아까 매매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대장주 매매 법칙이라 얘기를 하거든요. 만약에 지금 아직 시장이 부러지지 않았으니까는, 그랬을 때 빠졌다 칠 때는 만약 반등이 나온다, 선물이 돈다, 그러면은 2000년에 뭐 사지? 그러면 이렇게 빠져 있었던 종목을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전에 지금 이런 논리하에서 회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오히려 그런 걸로 단타를 치는 거예요. 모르게 할 때는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예,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 저기 전기전자 말씀드릴게요. 네. 전기전자 부분인데 요 하나금융투자 위클리의 부분이 있고요. 삼성전기는 2분기 실적 가이드를 주목하고 있다. 뭐 알고 있을 거고, LG노텍은 이렇게 써 있어요. 프리뷰를 통해 이미 높아진 실적 눈높이가 재차 상향될 수 있을지 관건이다. 좀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가도 높은데 여기서 그 실적 가이던스가 어떻게 제시하는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여기 뭐예요? 변동성 거절 겁니다. 그렇죠. 예, 이 부분 중요하시면 될 것 같고, LG전자 같은 경우도 발표를 했는데 그 아마 이제 얘기할 건데 특허 수익에 대한 구체적인 규모 확인이 필요할 거예요. 지난주 저희 방송 기억해 보시면 7천억 정도가 그렇죠. 없는 수익이 나왔었거든요. 그 어닝 서프라 나왔는데 이게 어떤 건지 아마 휴대폰 쪽 특허에 대한 부분이긴 한다고 추정이 되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언지 이게 나오면은 LG전 주가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번 주에 그 무라타가 실적 발표할 거거든요. 근데 무라타는 국내 업체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무라타를 볼 때는 항상 MLCC 봅니다. 그래서 무라타 실적 발표 증권사 레포트가 나올 거예요. 나오면은 거기서 MLCC 방향성 어떻게 제시했는지 그거 보시면 돼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MLCC 업체들, 삼성콘덴서, 아모텍 이런 것들을 내가 매매할지 안 매매할지를 결정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 그리고 애플이 실적 발표를 해야 될 텐데 애플은 전통적으로 가이던스 발표를 안 합니다. 발표하지 않지만은 비수기에 해당하는 4월에서 6월 정도의 실적의 동기 대비 컬러는 언급을 할 것 같다. 그러니까 느낌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 업체들까지 좀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번 주 되게 중요하니까는요. 빅테크들 그리고 종목들 실적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남아있는 빅테크 기업들, 그 다음에 한국에서도 그 대기업들의 그 실적, 네. 이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이제 결국은 흐름을 좀 좌우하겠네요. 그렇죠. 예. 하여튼 지금같이 변동성 심하고 좀 불안한 장에서는 실적이 좋아질 것 같은 기업, 여기가 이제 답인 것 같다는 생각.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싼 기업. 맞아요. 예.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은. 네, 알겠습니다. 오늘 참 쉽지 않은 하루가 될 것 같지만 또 그럼에도 뭔가 디커플링이 나올 것 같은 기대감이 솔솔. 이게 항상 제가 주말에 3분 이상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불안하다고. 심지어 한 주식 했다는 분들도 불안하대요. 왜냐면 지난주에 그분 베팅했거든요. 그치. 아마 금요일날 베팅하신 분들 꽤 될 거예요. 한국장에서. 다 넘긴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자르자 얘기했는데 저는 항상 리스크를 싫어하니까는 저는 베팅 별로 안 하거든요. 근데 불안하다고 하세요. 근데 그분의 제 개인적인 개인 투자자인데 그분의 베팅이 별로 틀어진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오늘 조금 시장의 의외성, 시장의 반전을 조금 기대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